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해경 지도부가 서해 피격 사건과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반려 의사를 공식화를 했습니다. 집단 사의 표명이 지휘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것이냐, 아니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마당에 또 검찰 수사도 앞둔 상황에서 좀 무책임한 모습이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먼저 노 교수께 여쭤볼게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해경이 정말 책임감을 통감한다면 지금 도대체 진실이 뭔지 국민이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치 공방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해경 자체가 진상을 다 밝힌다는 건 뭐 한계가 있겠죠. 네. 그러나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리고 해경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우선 당시에 그렇게 해경이 판단한 모든 경과, 그리고 이번에 또 입장을 바꾸게 된 어떤 모든 경과, 이런 것들을 확실히 밝혀서 국민 앞에 의구심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저는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선뜻 해경 지휘부가 전부 다 사표를 내버리면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반려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책임지려면 좀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수 대표 말씀도 들어볼게요. 일단 세월호 같은 이런 비극적 상황에서도 당시에 집단 사표를 낸 적이 없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초유의 일로 자꾸 보이는데, 이런 일조차도 해경이 좀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불쌍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기 입장을 그대로 또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또 완전 바꾸고, 그 해경 전체의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지도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해경 지도부도 이번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절차를 다 이렇게 좀 고려했어야 하고요. 실제 해경이 했던 한계에 있지만 수사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겠다는 전제하에서 좀 시간을 갖고 발표했어야 되는데, 이런 발표도 너무 이렇게 섣부르게 빨리 하는 바람에 이런 오히려 내부에서 비판도 있고 이렇게 반성해야 되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좀 복잡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는데 일괄 사표를 내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상당히 해경 지도부가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노 교수께 좀 추가로 여쭤보면은 국민의힘 TF가 자체 그 중간 조사 결과를 좀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을 했다. 또 7시간 통신 내용 중에 월북은 단 한 차례 등장을 한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이전 정권 차원에서의 월북몰이의 단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느 부분을 가장 들여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 단정적으로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진상이라고 발표하면, 과거의 어떤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걸 월북으로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믿을 수 없었다, 정책으로 오염됐다 얘기한다면, 지금 이번에 조사는 정책으로 오염되지 않았다고 누가 단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독립적인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이니까 기다려보자, 그 얘기입니다. 네. 봐야지. 아까 해경 관련 말씀드린 대로 해경이 이번에 판단한 데는 혹시 외압은 없었는가, 과거에도 외압이 있었다면 이번에도 외압 없었는가를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감사원 감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또 감사원이 이제 감사한 결과 필요하다면 수사를 의뢰할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필요하다면.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켜보고 결론을 내려야지, 과거의 것이 틀렸다, 현재 것이 맞았다, 또는 그 반대다, 어느 것도 성급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두수 대표께도 같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정치권이 너무 앞서면 이거는 그냥 정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석의 문제로 가버려서 네. 예를 들면 일부 알려졌지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감청 자산에 의해서 월북 의사를 밝혔었더라도 실제 그 압박 상황에서 본심이 아니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는 상황이면, 그거는 감청 자료의 어떤 객관적 사실관계를 보고서라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이제 정쟁으로 가버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볼 때면 신북풍몰이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너무 지금 국민의힘이 뭐 TF를 만들어가지고 좀 앞서가면서 앞서서 밝히는 내용들이 다 정쟁적 요소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후를 조금 이게 저희 역시도 조금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 질문까지 드려보는데 오늘 유족 만나서 간담회도 가졌고 그 사건 당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까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공세 수위를 상당히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진상규명을 마치게 되면 당 차원에서 뭐 고소 고발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는 것 같고 또 유족 측에서도 이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고소하는 방안을 또 하겠다 이렇게 좀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문 전 대통령을 좀 향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너무 앞서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생물이라고 얘기했다시피 수사를 하다 보면 문 전 대통령에게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조사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지금도 그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것도 유족 입장에서 보자면 뭐 억울하다 그러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아무리 뭐 대명천지를 하더라도 월북자라는 것과 월북자 가족이라는 것과 얼마나 큰 멍해입니까 이게. 그것을 벗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 전 대통령도 뭐 고소할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감사원 감사도 아직 진행 중이고 네. 수사는 아직도 좀 뭐 멀었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이제 그 관련자들 뭐 수사가 많이 필요하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해경, 국방부, 뭐 청와대 안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문 전 대통령부터 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얘기고 자칫하면 정말 이것은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뭐 전면전으로 치닫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세 가지를 확인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문 전 대통령을 이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먼저 국회 국방위의 비공개 회의에서 그때 국방부가 보고했던 그 내용과 회의록을 확인하는 게 제일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도 기록이나 모든 자료가 남아있는 국방부의 특수정보, SI라고 하는 특수정보 자산을 현 정부 책임하에 공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거기에 서류 문제니까 제일 마지막의 문제니까요. 예. 사실상 그 객관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일단 공개 가능한 것부터 공개하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게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걸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직접 이렇게 지금도 거론한다는 거는 너무 섣부른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특히나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공세를 피는 것에 비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좀 고강도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뭐 이번에 일괄 사의 표명이 물론 반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표명에 대해서는 배우설까지 좀 제기를 하기도 했고 이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이제 집단으로 이런 성명을 냈는데 이거는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일단 이게 10년 전에요. 이미 10년 전에 이 북풍몰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북풍몰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10년 전에 NLL이라고 해서 이거 대화록을 노무현 대통령 때의 대화록을 공개하라라고 공세를 2012년 12월에 했습니다. 정문원 의원이. 그러고 나서 이게 언제까지 갔냐면 그 다음에 6월달 그 4월 6월에 이 보궐선거에 김무성 의원이 또 공개적으로 이걸 제기해가지고 아주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이 이 부분을 그래 같이 공개하자 해서 공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록물을 공개하는 일은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보안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30년 뒤에 후세대가 평가하게 하자. 그래서 최대한 그 집권 시기에 했던 공개물을 모아야만이 평가 가능한데 이게 당장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보다 4분의 1밖에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같은 것을 본인들 했기 때문에 뭔가 뒤에 나중에 캥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국가로서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새로운 북풍몰이처럼 뭐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하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또 이 정보 자산이 그냥 지금 현재
그 대통령과 여당이 이게 결심만 하면 가능한데 그거는 안 하고 공세로 취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봐서 어제 이 노동부가 주 52시간 유연화를 좀 발표를 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혼선을 빚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최종안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이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보고를 받았다.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이게 혼선 이번에도 혼선을 좀 빚어진 것으로 봐는 게 맞겠죠. 저는. 글쎄 이제 21일 날 노동부 장차관이 네. 국회를 방문해서 원내대표단에 대해 정책위의장과 이런 사람들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고라기보다는 협의라고 봐야 되겠죠, 이 문제를. 그런데 이제 그 왜 대통령실에는 보고가 안 됐는지, 대통령실에는 보고를 했는지,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지 않으신 건지 이 부분 아직은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이분을 대통령께서 이걸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대통령실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게 하시니까 이게 마치 굉장한 혼선인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처음이지만 정부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이. 네. 그 대한민국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문제도 그렇고 경찰 인사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서 그냥 의구심이 간단 말입니다. 이것을 무슨 뭐 대통령의 어떤 뭐를 어떤 단체 기관, 산하 기관을 뭐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든지 기강 잡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게 혼선이 생기면 모든 게 대통령 책임인데 대통령 책임제 아닙니까? 예. 대통령 책임으로 돌아오는데 그걸 뭐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좀 뭔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가 우선은 이게 잠깐 조금 뭐 대통령께서 조금 멈추고 시스템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도 지금 이제 과거 청와대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 돌아가고 있으니까 과연 그런 정부와 여당과 대통령실 이런 전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잠깐 좀 휴지기를 갖고 두 번째는 도어 스태핑 매일 하시는 출근길에 이렇게 기자들 만나는 거 조금 안 하실 때가 됐다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그런데 매일매일 현안을 질문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 인사나 이런 것들도 그 안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잘못이 있다, 서로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그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고 최종적인 문제를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이 국기문란 해버리니까 누가 지금 그걸 국기문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문제도 그럼 혹시 뭐 무슨 혼선이 있었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현안에 대해서 대변인도 아니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은 최종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최종 메시지를. 뭐 정부 핵심 관계자 이런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 해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얘기해버리면 그건 최종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좀 신선해 보이던 것도 과유불급이다.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어떨까. 매일매일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정부 입장이 바로 나와버리니까 이 문제는 수습하기 어려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걸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 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기로 한 거는 뭐 미리 이미 언론에는 고지가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정대로 이제 브리핑을 한 거고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뭔가 이제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또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그 공식 입장이 아닌데 무책임하게 발표를 했다. 이거 역시 국기문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주목해서 좀 뭐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은 이제 그 검찰 인사를 한동훈 장관이 한 것과 관련해서는 뭐 알아서 잘 했을 거라고 장관 책임제를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노동부에서 하는 거는 노동부 장관도 역시 책임제일 텐데 어떻게 조금은 비교가 되는 모습이에요. 이거. 예, 일단 지금 현재
대통령실 시스템에 변화가 있고 그 시스템이 자리를 안 잡은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찰 임사에도 보면 과거에는 이제 민정수석실 했던 기능이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치안감 인사를 하고 나서 새로운 일이 벌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또 대통령은 아주 자유스럽게 발언을 하신 거죠. 국기문란이라고. 다시 추가 질문하니까 뭐 임기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뭐 별일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본인의 말을 또 주워 담아야 되고 또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해명은 수습은 대통령실이 하는 이런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현재 이런 이 대통령실 운영과 현재 그 언론을 대하는 그리고 뭔가 소통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총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후보 시절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뭐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강조를 해 왔긴 했는데 노동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과거로 회귀, 이제 뭐 피로 사회, 과로 사회로의 회귀다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이 노동시장의 유연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거 간략하게. 처음에 그 공약도 아니었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 대통령이 네.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도 뭐 120시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노동시장 유연화라든지 각 어떤 직역별로 여러 가지 그 임금이라든지 노동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건 분명히 여러 부분에서 좀 얘기가 되어왔던 부분이고요. 이것도 사실은 보니까 뭐 좀 연구 과제로 정부에서 최종안이 아니고 앞으로 연구 과제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발표를 봐도 이 문제는 뭐 노사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도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 정부가 이걸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정부가 이걸 최종안으로 한다면 입법 사항이 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연구 과제로 하고 장기 과제로 하고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유도해야 할 부분인데 마치 정부가 그걸 추진한다는 식으로 설익은 정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하신 대로 저도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은 뭔가 정부 내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점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한번 좀 김준수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오늘까지였죠. 근데 이재명 의원의 전대 불출마 요구가 분출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홍영표 의원 같은 14조였던 것 같은데 면전에서 이제 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 뭐 톤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하고 이 의원 역시도 내가 돼봤자 오히려 그냥 그 힘든 시기만 보내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고심스러운 뉘앙스를 띄웠는데 확답은 하지 않았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출마하겠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출마를 준비해온 건 틀림없습니다. 그 방향으로 해왔는데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니 상당히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조별 토론에서는 뭐 편하게 직접적으로 보니까 한 3-4시간 이상을 이야기했다니까 편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의 구성원을 봐도 뭐 이재명 국회의원에게 대해서 상당히 그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지금까지 못 들어봤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지금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대선 출마부터 해서 지방선거까지 강행군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네. 그때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평가가 있고 당내 기대가 있는데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민주당의 혁신이나 이것을 다시 해서 2024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한다면 당내 의원들이 총일시 단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 단계를 이루기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런 걸 고려한다면 저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이런 어떤 고언을 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그 지방선거 당시에 뭐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를 강력히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 또 오히려 엄호를 하고 나섰습니다.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극렬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다. 이러면서 이 의원도 그 피해자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이게 그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결국엔 자기가 좀 전당대회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이거? 일단 박지원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과정에 이재명 후보의 추천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됐고 또 실제적으로 당시에 처음 시작은 흔히 말하는 개혁의 딸, 개딸들이 두 분을 다 지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성비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해가면서 이제 이견이 생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개딸의 일부는 이제 박지원 위원장을 공격하는 사태까지 왔고, 그래서 출발과 정치적 지지는 서로 같은 기반이다라는 걸 오늘 말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고 박지원 위원장이 다음 정당대회의 출마 가능성에 단초를 열려고 하는 일종의 응수타진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던져보고 반응과 어쨌든 돌아가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박지원 위원장에게는 이 팬덤 정치의 일부인 개딸들이 반대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본인에게 불리한 거거든요. 이걸 좀 전환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노동희 교수님 이제 국민의힘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이 잦아들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배현진 의원이랑 뭐 설전을 이준석 대표가 계속하더니 이번에는 장제원 의원이랑 또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이게 지도부 활동 두고 이게 대통령을 뭐 도왔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더니 이 대표는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한다 이러면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이재명 의원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답변을 남주시네요. 일단 질문 먼저 답변 드리면 네. 글쎄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개시가 되고 네. 징계 진행되는 부분은 뭐 누군가가 음해를 하거나 없었던 일을 만들어내거나 그랬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행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행적, 과거 행적으로 뭐 그게 이제 윤리위에서 심사할 거냐 되느냐 안 되느냐 징계 사유가 되느냐 안 돼. 그건 전혀 다른 얘기고요. 다른 얘기인데 결국은 뭐 본인이 과거 10년 전 뭐 있었던 그런 일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무슨 뭐 증거인멸 의혹 뭐 김철근 정무실장을 뭐 보내가지고 이렇게 네. 했던 그런 일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마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당권 투쟁 누군가 이제 이른바 윤핵관 측에서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윤리위에도 그런 쪽으로 열렸다. 정치적 배경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뭐 시선을 돌리려고 하거나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윤리위가 적절하냐 안 하냐 그건 떠나서 네네. 윤리가 열리게 되고 징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결국 7월 7일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본인의 잘못한 과거에 이제 어떻게 뭐 증거가 있냐면 그건 떠나서 네.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윤리위가 지금까지 잘 처리해 왔냐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해야지 마치 그 뭐 장제원 의원이나 이른바 윤핵관들이 자신과 대립 관계 있고 그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전형적인 어떤 정치적 시선 돌리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모시고 그때는 서로 그 이재명 의원 얘기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